안녕하세요. ITQ 액세스 저자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1회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액세스 2016을 실행하시고 화면에서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저장할 위치를 먼저 지정하기 위해서 찾아보기 단추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눌러서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할 위치는 문서 안에 내 PC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시험장에 가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자, ITQ 폴더 안에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1, 2, 3, 4, 5, 6, 7, 8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픈하고 본인 이름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1, 2, 3, 4, 5, 6, 7, 8 하이픈 홍길동.accdb로 저장이 됩니다. 자, 폴더 확인 다시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자동으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테이블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는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외부 데이터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 보시면 엑셀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엑셀을 눌러서 가져오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스프레드시트라는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보기를 눌러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외부 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서의 ITQ 아래 보시면 픽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예제를 다운로드 받으신 그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출 따라하기 01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열기를 지정해 주시면 파일 이름에 기출 따라하기 01이라는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는데요. 엑셀 파일 안에 들어있는 시트들이 표시가 됩니다. B유형이 있고 C유형이 있는데요. 문제에 B유형에서 가져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문제마다 시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확인하고 시트명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행에 열머리 글이 있음. 자, 이 부분이 열머리 글이 되겠죠. 열머리 글이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게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필드 옵션을 지정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게 없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기본 키를 정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키라는 것은
각 레코드, 그러니까 각 행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필드를 기본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키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기본키 선택을 눌러주시고, 자, 문제의 기본키를 기관 코드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코드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는데요. 테이블명은 문제에 지정된 대로 봉사, 활동, 관리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네, 여기까지 지정하시고 이제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가져오기 단계 저장이라는 것은 이 가져오기 그 작업을 반복할 때 좀 손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선택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기를 눌러주시면 왼쪽에 이렇게 봉사활동관리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 테이블명을 잘못 지정하신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뉴를 선택해서 잘못된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지시된 대로 필드 이름, 그 다음 데이터 형식과 크기 등을 확인해서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기관 코드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형식이 짧은 텍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2016에서는 이전 버전과 달리 텍스트를 짧은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요. 메모의 경우에는 긴 텍스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텍스트가 이전 버전에 있던 텍스트와 동일한 그런 데이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텍스트로 지정된 상태에서 필드 크기를 7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앞에 가져오기 단계에서 기관 코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기본키를 눌러주시면 기본키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키가 설정된 것은 앞쪽에 필드의 앞쪽에 열쇠 모양이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항목들도 문서에서 지정된 대로 봉사자의 경우에 필드 크기는 6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누적 봉사 시간의 경우에는 정수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정수가 있고 정수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정수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일자의 경우에는 간단한 시간, 네, 마지막에 있는 간단한 날짜가 되겠죠. 간단한 날짜. 그 다음에 종료 일자의 경우에도 간단한 날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소속 구분이라는 항목은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맨 아래 소속 구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형식은 역시 짧은 텍스트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 크기는 6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속 구분의 경우에는 콤보 상자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콤보 상자로 지정할 때는 아래쪽에 탭에 보시면 조회라는 탭이 있습니다. 조회 탭을 누르시고 컨트롤 표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 원본은 우리가 입력을 직접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행 원본 유형을
갑목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 원본에 문제에서 지시된 대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문제에 학생, 주부, 직장인, 기타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반드시 사이는 세미콜론을 눌러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학생, 세미콜론, 주부, 세미콜론, 직장인, 세미콜론, 기타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정된 대로 필드명, 형식, 크기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서 입력이 되지 않은 항목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에 보시면 보기 도구가 있고요. 거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하면 테이블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크기를 작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데이터가 손실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소속 구분만 우리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 자,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머지 항목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봉사활동 관리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은 직접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는데요. 자, 만들기 탭에 테이블 그룹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디자인 도구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순서대로 역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기관 코드가 되겠고요. 자, 짧은 텍스트로 지정해 주시고 필드의 크기는 6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다음은 기관명. 짧은 텍스트에 10. 그 다음에 주소. 역시 짧은 텍스트에 20. 그리고 연락처. 짧은 텍스트에 13. 그리고 분야. 분야도 짧은 텍스트로 지정해 주시고 크기는 10이 되겠습니다. 10으로 지정하시고 지금 연락처의 경우에는 네, 연락처가 아니고 분야의 자, 분야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분야의 경우에는 길이는 10이 되겠고 유효성 검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는 문제에 보시면 분야는 시설 또는 단체로 끝나는 데이터만 입력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은 상관없고 뒤에는 반드시 시설이나 단체로 끝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옴표로 자, 이렇게 지정할 때는 와일드 카드인 별표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별표로 시설, 따옴표, 그 다음에 또는은 5어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따옴표, 다시 별표, 단체.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시설 또는 단체로 끝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와일드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앞에 like라는 연산자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필드 크기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디자인 탭에 보기 도구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면 테이블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누르고 봉사, 기관,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기본 키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한 행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코드를 입력합니다. 자, 숫자니까 바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관명. 자, 입력하고 그 다음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소가 좀 칸이 부족한데요. 칸이 좁을 경우에는 주소와 연락처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늘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드래그해서 좀 더 늘려주셔도 되겠고요. 다음 연락처. 자, 연락처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야. 보건의료시설인데요. 여기에는 유효성 검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유효성 규칙에 대해서 사용이 금지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올바르게 입력을 해 주셔야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나머지 데이터들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보통 데이터 입력할 때는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열별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봉사기관 정보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봉사활동 관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를 만들 때는 만들기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들기 탭에 쿼리 그룹에 보시면 쿼리 디자인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직접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문제에서 봉사활동 관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봉사활동 관리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필요한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드를 추가할 때는 해당 필드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드래그해서 직접 추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기관 코드, 봉사자, 누적 봉사 시간, 그 다음 시작 일자, 종료 일자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봉사 시간이라는 계산 필드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존재하는 필드가 아니라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때는 수식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식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대 축소를 선택하시거나 단축키로 Shift F2를 누르면 확대 축소 대화 상자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잘 보시도록 글꼴을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 봉사 시간은 누적 봉사 시간과 봉사 시간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누적 봉사 시간부터 넣어 볼까요? 자, 총 봉사 시간이라는 계산 필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앞에 총 봉사 시간 콜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누적 봉사 시간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누적 봉사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더하기, 그 다음에
봉사 시간의 경우에는 문제의 봉사 시간은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같으면 4시간, 그렇지 않으면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간의 차이값 곱하기 4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if로 조건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의 경우에는 조건과 자, 참일 경우에 실행할 값, 그리고 거짓일 때 실행할 값, 자, 이렇게 3개의 인수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조건부터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같다. 자,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같으면이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참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4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거짓일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작일자와 종료일자의 그 차이에 곱하기 4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날짜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datediff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datediff의 첫 번째 인수는 간격이 되겠는데요. 일자 간격으로 하기 위해서 따옴표와 d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날짜를 적으니까 시작일자, 콤마, 종료일자.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datediff라는 함수가 완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 간격에다가 곱하기 4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세스의 경우에는 함수 입력이 엑셀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필드 구분은 대괄호로 해주시고 함수는 소괄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함수의 인수는 콤마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입력이 되었는데요. 함수 계산식 하나 입력할 때마다 바로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눌러서 총 봉사 시간이 나온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는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순서가 다르게 되겠죠. 정렬도 지금 지정을 해보시면 조금 보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종료 일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으니까 종료 일자를 내림차순으로 확인하고 실행을 해서 자, 총 봉사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확대 축소창으로 들어가서 작성할 것은 확인서 발급 하고 콜론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확인서 발급은 기관 코드의 첫 글자가 1이면 개인, 2이면 단체, 3이면 전자문서로 표기하고 뒤에 발급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이면, 2이면, 3이면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와 있을 때는 추주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주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추주는 맨 앞에 조건이 나오고 1일 때 실행할 문장 1일 때, 2일 때, 3일 때와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관 코드의 첫 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함수의 괄호, 그 다음에 기관 코드의 첫 글자. 자, 이렇게 괄호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 값이 1이다, 2다, 3이다 라는 것을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만 지정하시고 바로 1일 때는 개인, 2일 때는 단체, 3일 때는 전자문서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추주함수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발급이라는 글자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자,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고 발급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을 눌러서 잘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출력 형태와 같은 값이 입력되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계산식 수상 추천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대 축소 창으로 들어가서 수상 추천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소속 구분이 학생이 아니면 공백, 소속 구분이 학생이고 총 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면 추천 대상으로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인 스위치 함수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위치는 조건값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조건은 소속 구분이 학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속 구분이라는 필드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같지 않다는 것은 자, 이렇게 부등호를 2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겠는데요. 소속 구분이 학생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속 구분이 학생이 아니면 공백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옴표만 2개 지정하시면 공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소속 구분이 학생이고 총 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소속 구분이 학생, 소속 구분이 학생이다. 자, 그리고 and 총 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다. 자, 이와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추천 대상으로 입력해라. 자, 그래서 스위치 함수는 조건, 값과 같이 순서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고 자,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추천 대상이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정렬은 지정을 했고요. 여기에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보통 날짜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자, 시작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속성에서 형식을 보통 날짜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종료 일자도 마찬가지로 형식을 보통 날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속성 창을 닫고 다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모두 샵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유는 지금 이 연럽이가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사이를 더블 클릭, 종료 일자 다음에도 더블 클릭. 자, 해서 칸을 조금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연러비를 조금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관 코드, 봉사자, 누적 봉사 시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총 봉사 시간. 다음에 소속 구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일단 소속 구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빠진 경우에는 소속 구분을 넣고 자, 위를 이렇게 까만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총 봉사 시간 다음으로 움직여 주시면 확인서 발급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서 소속 구분이 포함된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지정이 되셨으면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할 쿼리의 이름은 봉사활동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인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만드는 방법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들기 탭에 쿼리 그룹에 쿼리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봉사기관 정보와 봉사활동 관리.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하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테이블 조인이라는 것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관 코드를 기준으로 두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었는데 원래는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봉사기관 정보의 기관 코드와 봉사활동관리의 기관 코드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 관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조인 속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테이블에서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 자, 요 내용이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제 두 테이블의 관계가 모두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필요한 필드들을 넣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기관명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봉사자. 자, 그 다음에 소속 구분, 그리고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까지. 자, 그래서 문제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당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분야가 시설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분야라는 필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분야를 추가해 주시는데요. 이 분야라는 필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표시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설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별표 시설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like라는 연산자가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또 있는데요. 시설로 끝나고 종료 일자가 2014년 6월 1일 이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끝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조건이 되겠고요. AND 조건인 경우에는 같은 조건 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종료 일자 행에 조건 행에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후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2014년 6월 1일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지정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날짜를 구분할 수 있는 샵이라는 기호가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렬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봉사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송, 이의 순서대로 되니까 봉사자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봉사자의 오름차순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눌러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는 4개의 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표시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레코드가 더 나오거나 또는 덜 나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못된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 보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조건을 잘못 지정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을 올바르게 지정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관 코드를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봉사기관 정보의 기관 코드를 직접 입력을 했었습니다.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거나 또는 더 나온 그 행들을 테이블에서 잘못 입력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닫으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이름은 봉사활동 관리 현황 분석
자, 빈칸이 들어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확인을 눌러서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폼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단추가 작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버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만들기 탭에 보고서 그룹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보고서의 경우에는 디자인 보기보다는 보고서 마법사로 만드시는 게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 마법사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봉사활동 관리 현황 쿼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가능한 필드는 문제를 보시면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일자, 종료일자, 그 다음에 봉사자, 소속 구분, 확인서 발급, 총 봉사시간 순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룹 수준을 지정하라고 나오는데 그룹은 지금 시작 일자에 대해서 시작 일자의 월로 그룹화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 일자를 선택해 주시면 시작 일자 기준 월로 지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정렬할 필드를 지정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정렬은 종료일자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일자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지정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오름차순 단추를 누르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다시 오름차순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봉사자의 인원수와 총 인원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약 옵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약 옵션 안에는 요약 값에는 봉사자의 인원수를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숫자로 된 필드만 나타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총 봉사 시간의 합계를 일단은 선택해서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다음 단계에서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모양은 단계, 용지 방향은 세로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필드 너비 조정. 자, 이 항목이 체크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 지시된 대로 봉사활동 관리 현황, 자, 빈칸 다음에 보고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보고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누르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 관리 현황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요. 출력 형태랑 비교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 일자 바닥글에 자, 뭐뭐에 대한 요약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가 표시되는 부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now로 날짜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 우리는 보고서 머리글에 날짜가 지정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좀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는 now 대신에 날짜가 지정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date serial이라는 함수를 지정합니다. 자, 지정된 날짜대로 2014년 6월 14일.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홈탭의 텍스트 서식에서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지시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해서 문제와 비슷하게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한번 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맨 아래에 속성이라는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속성 시트의 형식 탭에서 자, 문제에 지정된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글꼴을 궁서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궁서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바로 입력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궁서의 글꼴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두께는 굵게로 지정하시고 글꼴 밑줄을 예로 자, 문제에 나온 지시사항대로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목이 지금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늘려 주시고요. 자, 늘려서 제목을 가운데로 자,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보고서 머리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날짜가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속성 창에서 배경 스타일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형식의 배경 스타일을 네, 투명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레이아웃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배경 스타일 투명이 지정이 안 되어서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디자인 보기에서는 이 출력되는 형태가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레이아웃 보기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조금 편리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레이아웃 보기로 들어오셔서 자, 우선 하나씩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 영역에 시작 일자 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을 지우고 월을 괄호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의 경우에는 지금 날짜가 표시되는 형식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형식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속성 창으로 들어가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시작 일자를 표시하는데 뒤에는 따옴표 뒤에는 이제 형식이 표시됩니다. 월 4자리, 그 다음 연도 4자리로 표시되어서 월을 M을 이렇게 4개 지정하면 영문으로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월 2자리로 지금 MM월로 지정이 되죠. 자, 그래서 MM만 남겨두시고 자, 이렇게 남겨두시면 월 2자리로 지정할 수 있고 뒤에 이제 월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앰퍼샌드 연산자와 함께 월 따옴표를 넣어서 자,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03월, 04월로 지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에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크기를 조금 줄이고 자,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홈 탭의 텍스트 서식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가운데 맞춤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다음은 종료 일자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 일자 부분에 샵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유는 자리가 좁기 때문입니다. 조금 늘려주시면 되겠고, 종료 일자와 자, 요 텍스트 상자까지 선택하셔서 역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일자의 부분은 출력 형태에 보시면 여기 시작 일자가 없습니다. 맨 앞에 시작 일자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Shift 키 눌러서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삭제했을 때 시작 일자에 일시적으로 오류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다가 자, 한번 레이아웃 보기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봉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하겠습니다. 자, 소속 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맞춤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소속 구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서식 상자에 들어가서 자, 속성 상자에서 속성에서 형식 탭에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지정해 주시면 테두리가 보이지 않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확인서 발급도 자, 왼쪽으로 조금 당겨 주시고요. 크기도 조절하겠습니다. 하고 역시 가운데 맞춤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총 봉사 시간도 지금 샵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좀 당겨서 이 부분은 지금 오른쪽 맞춤으로 문제에도 지정된 것 같으니까 정렬을 다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해서 이와 같이 문제와 비슷하게 아주 정밀하게 지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문제와 좀 비슷한 형태로 지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보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탭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제 그 앞서 인원수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합계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이 부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자 바닥글의 합계를 인원수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고서 바닥글의 경우에는 총 인원수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두 굵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 탭에서 텍스트 서식 그룹에 굵게를 지정해서 굵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썸으로 지정된 것도 개수를 셀 수 있는 카운트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왼쪽 크기를 쭉 늘리셔서 자,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시고 이 부분에 지금 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 창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카운트로 식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필드는 봉사자의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봉사자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컨트롤 V로
붙이기 해주시면 동일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작일자 바닥글에 표시되면 시작일자 그룹에 대한 카운트가 되겠고요. 보고서 바닥글에 넣게 되면 전체에 대한 카운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레이아웃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에도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형식 탭에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고 이제 위치를 조금 문제와 비슷하게, 자, 인원수도 좀 조절을 해 주시고요. 위치를. 그 다음에 총 인원수도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할까요? 그 다음에 총 인원수도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인원수도 지금 테두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속성창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디자인 보기와 레이아웃 보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슷하게 문제의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선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은 레이아웃 보기에서는 넣으실 수가 없겠고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을 넣어야 될 부분은 지금 페이지 머리글에 선을 2개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일자 바닥글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머리글 조금 늘리셔서, 자, 전체 이렇게 눈금자를 선택하면 전체의 레이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 화살표 눌러서 조금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선을 넣기 위해서는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시면 컨트롤 그룹 안에 선이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자, 쉬프트 드래그해서 똑바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선을 조금 두껍게 지정하기 위해서 속성창에서 테두리 두께를 2포인트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선은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요. 자, 다시 시작일자 바닥글에, 자, 인원수 조금 올려보고요. 자, 여기도 컨트롤 V로 붙여준 다음에, 자,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선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레이아웃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자, 문제에 지정된 위치에 선이 들어간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원수의 위치가 좀 너무 안 맞으니까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좀 조절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본문에 약간 색상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작일자 머리글과 바닥글에도 조금 색상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자, 본문에 놓으시고 속성창에 들어가서 지금 다른 배경색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자, 점점점을 눌러서 흰색으로, 표준색의 흰색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시작일자 바닥글에도 흰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머리글도 한번 눌러 보시고 흰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레이아웃 보기로 돌아가서, 자, 이제, 자, 이렇게 색상이 지정된 부분이 모두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것에만 특별한 서식을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의 종료 일자가 6월에 해당하는 것만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오셔서 본문에 들어있는 종료 일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종료 일자를 선택하고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컨트롤 서식의 조건부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새 규칙을 눌러 주시면 규칙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정된 원로 조건을 지정하려면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식으로 월을 지정하기 위해서 month 함수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종료 일자가 6월이다. 종료 일자의 월이 6월이다 라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지정할 서식은 굵게와 노란색 채우기가 되겠는데요. 자, 굵게를 누르시고 채우기, 배경색 채우기에서 노란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랑이라고 표시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까지 잘 지정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홈 탭의 보기 그룹에서 이번에는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조건부 서식 문제와 같이 지정됐는지 봐주시고 아래쪽까지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주의하실 것은 자, 반드시 보고서는 한 페이지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뒤쪽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단추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너비를 너무 넓게 지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에서 너비를 다시 조절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인쇄 미리 보기를 닫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고서를 닫으면서 저장을 해주시면 보고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서는 하위 폼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하위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에 폼 그룹에서 역시 폼도 마법사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폼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 테이블 쿼리를 쿼리에 봉사활동 관리 현황 쿼리로 원본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용 가능한 필드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왼쪽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 오른쪽의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셔야 좀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봉사자, 그 다음에 소속 구분, 그리고 확인서 발급, 그 다음에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안내사항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빼고 누적 봉사시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총 봉사시간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이 항목을 확인하셔서 맞게 들어갔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폼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열 형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폼의 제목은 하위 폼에 적혀 있는 봉사활동 관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폼의 이름은 메인 폼, 즉 기본 폼의 이름이기 때문에 출력 형태의 그림을 보시고 하위 폼 위에 있는 그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폼 디자인을 수정해야 되니까 폼 디자인 수정을 누르고
자, 마침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의 크기부터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레이블을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레이블을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의 텍스트 상자도 역시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크기가 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폼 디자인 도구의 정렬 탭으로 들어가서 크기 및 순서 조정 그룹이 있습니다. 자, 거기 크기 공간에서 뭐 가장 좁은 너비에든 가장 넓은 너비에든 선택을 해서 크기를 동일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좁은 너비로 했을 경우에는 좀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홈 탭의 보기에서 폰 보기를 선택해서 자, 일단 잘린 부분이 없는지 크기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폼 디자인 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적 봉사 시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총 봉사 시간은 오른쪽으로 옮기셔야 되니까 바깥에서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적당한 위치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안내사항은 원래 기본 필드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 레이블과 함께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자, 컨트롤 그룹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자, 위치는 여기 확인서 발급 아래에 그 텍스트 상자 아래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만드시면 텍스트 상자 마법사가 뜨게 되는데요. 이때는 마법사에서는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에 레이블과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우선 레이블 전체를 선택하셔서 정렬 탭에 크기 및 순서 조정에서 크기 공간에서 자, 우선 맞춤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왼쪽으로 맞추시고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텍스트 상자도 우선 왼쪽으로 맞추시고 역시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주시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좀 더 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블에는 안내사항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에는 이제 수식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역시 자리가 좁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해서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자, 여기 점점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작성 단추를 누르면 조금 넓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안내사항은 소속 구분이 학생이면 학교로 발송,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 발송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if 함수를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등호 다음에 if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조건식은 소속 구분 필드의 값이 학생이다. 자, 그러면 학교로 발송,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 발송. 간단한 if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사항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 탭의 보기에
폼 보기로 보시면 안내사항이 이렇게 이메일 발송으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 레코드로 넘겨봐도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위 폼의 속성을 또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전에 우선 콤보 상자부터 변경을 해 볼까요? 지금 이 소속 구분은 콤보 상자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변경의 텍스트 상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텍스트 상자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폼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의 속성은 눈금자 왼쪽에 이렇게 사각형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선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폼의 속성 시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형식 탭에서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모두 아니오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위 폼에서는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모두 아니오로 지정해 준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폼 머리글을 없애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자, 폼 머리글 바닥글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 폼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삭제하고 이 안에 있는 컨트롤도 모두 삭제하겠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얘를 눌러서 모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폼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폼 보기를 선택하시고 제대로 된 내용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위 폼이 모두 완성됐으니까 닫아 보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하위 폼을 넣을 기본 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폼도 마찬가지로 만들기에 폼 그룹에 폼 마법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본으로는 쿼리, 봉사활동, 관리, 현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필드는 기관 코드 하나밖에 없는데요. 기관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폼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열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폼의 제목은 봉사활동, 관리, 현황, 폼. 자, 문제에 지정된 폼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폼 디자인 수정 선택하고 마침 눌러주시면 기본 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 폼 안에 하위 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크기를 조금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폼 제목의 제목 컨트롤의 속성부터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속성 창으로 들어가서 형식 탭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선 특수 효과를 그림자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하고 글꼴 크기는 22포인트,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지정하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목이 모두 보이도록 조절한 다음에 폼의 가운데로 자,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기관 코드도 폼 머리글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폼 머리글에 좀 여백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걸 선택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코드 레이블 크기도 좀 조절하고
텍스트 상자의 크기도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관 코드의 텍스트 상자는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경의 콤보 상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콤보 상자의 경우에는 이대로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콤보 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 시트가 열리면 데이터 탭에 자, 컨트롤 원본은 기관 코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행 원본은 봉사 활동 관리 현황 쿼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행 원본 유형은 그대로 테이블 쿼리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콤보 상자의 그 속성까지 모두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기본 폼에서는 앞서 하위 폼은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모두 없애줬는데요. 여기에서는 레코드 선택기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폼의 속성 창으로 들어가서 형식에서 레코드 선택기를 아니오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폼 윗부분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하위 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하위 폼을 넣을 때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컨트롤에서 하위 폼을 넣을 수 있는 단추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서 자, 지금 요게 바로 하위 폼 하위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도구를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도구를 누르고 본문의 왼쪽 상단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폼 마법사가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하위 폼으로 이미 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 폼 사용을 선택하면 봉사활동 관리 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하는 필드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위 폼의 이름은 봉사활동관리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폼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크기를 좀 크기나 위치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끌면 위치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위쪽에 그 캡션이 적혀 있는 레이블이 조금 안으로 들어갔는데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위쪽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기에 폼 보기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하위 폼이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로고와 명령 단추를 삽입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텐데요. 로고를 좀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는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미지 삽입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자, 이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 머리글 상단을 클릭하고 이미지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찾아보기에서 이 이미지는 시험 보실 때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ITQR의 픽처 폴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운로드 받은 그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로고 2를 넣으라고 했는데요. 로고 2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넣어주시고요.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로고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 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선 크기 조절 모드는
전체 확대 축소를 지정해야 로고를 꽉 차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는 2cm, 단위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cm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효과를 볼록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자, 볼록으로 지정해 주시면 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와 비슷한 위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명령 단추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단추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단추를 선택해서 폼 머리글 또 로고 아래에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명령 단추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종류는 보고서 작업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눌렀을 때 보고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도록 보고서 미리 보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미리 보기 할 보고서는 봉사활동 관리 현황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는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여기에 나타나지만 폼을 먼저 작성한 경우에는 보고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단추에 나타날 텍스트나 그림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텍스트를 선택하고 보고서만 나타나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단계 단추 이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맞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이 마법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지정하시기가 어렵겠죠. 자, 그거는 이 컨트롤 그룹에서 열어보시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는 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법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반드시 선택되어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도 이제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속성 시트에 형식 탭에서 너비 높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로고와 마찬가지로 2cm와 1cm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 단추는 단추 크기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추를 또 로고 밑으로 잘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로고와 단추까지 모두 넣어 보았는데요. 보기에 폼 보기로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광 코드를 다른 코드로 바꿨을 때 자, 아래쪽에 하위 폼에서 변경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보고서 단추를 눌렀을 때 보고서가 올바르게 열리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 관리 현황 폼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인덱스에 관한 오류가 나타날 때는 자, 창을 모두 닫으시고 자, ESC 키를 눌러서 다시 기광 코드를 처음으로 되돌린 다음에 닫아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체인 레이블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일단 원본이 되는 테이블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기관 정보라는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들기 탭에 보고서 그룹에 보시면
여기에 레이블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시면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가 선택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조업체는 A1입니다. 혹시 처음에 선택하실 때 A1으로 안 되어 있으면 제조업체 A1을 눌러서 필터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품 번호는 A1의 28315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8315는 33mm에 63mm 크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열개수는 3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 자, 글꼴은 그대로 굴림에 10포인트, 중간, 검정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우편물 레이블 안에 내용을 지정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레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텍스트로 표시될 부분은 이 안에서 충분히 입력을 하시고요. 단 이 안에 계산식은 지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함수는 나중에 디자인 보기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역부터 대괄호가 나와 있으니까 대괄호, 그 다음 빈칸도 들어있는 것 같죠? 지역하고 한 칸 띄고 콜론 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주소가 포함이 되는데요. 주소를 더블 클릭하시면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필드가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소 다음에는 콤마를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기관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코드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뒤쪽에 괄호를 닫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 이제 두 번째 줄 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기관명이 되겠는데요. 기관명 한 칸 띄고 콜론, 그 다음에 기관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줄은 연락처로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 한 칸 띄고 콜론, 그 다음에 연락처를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는 정렬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정렬은 기관 코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코드에 이렇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레이블 보고서의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보고서의 이름은 봉사 기관 정보, 그 다음 한 칸 띄고 레이블 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물 레이블의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떻게 표시됐는지 한번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주소가 전체가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대로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주소에 앞 두 글자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닫고 다시 이 부분에 주소 앞에 레프트 함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레프트하고 주소의 두 글자. 자,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주소의 두 글자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기관명 그 부분은 굵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홈 탭의 텍스트 서식에서 굵게를 지정해 주시면 굵은 글꼴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레이블을 조금 늘렸을 때 간혹 오류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그냥 두지 마시고 자, 디자인 보기에서 이 레이블의 너비를 좀 줄여주셔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력 형태에는 6개의 레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닫고 완성된 레이블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 1회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